자,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라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품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LGTV가 올해 최고의 텔레비전 5대 중 3대가 LG전자 제품이에요. LG의 OLED라는 게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겁니다. 천하의 삼성도 OLED를 못 만들어요. 대형 OLED 디스플레이는 이 수율을 못 맞추는 겁니다. 불량이 많이 나오고. OLED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LG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니나 파나소닉, 샤프도 OLED TV를 내놓고는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가 LG 거예요. 다 100%. 전 세계 OLED TV의 디스플레이는 다 LG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LG전자가 계속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자동차 전장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이 전기차 시대는요, 엔진 없죠, 이 변속기 없죠, 머플러, 뭐 흡기, 배기 이런 엔진에 붙어있는 부품들은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년간 일본, 독일, 미국 이 자동차 선진국들이 쌓아왔던 내연기관 엔진 기술이라는 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삼성, LG가 가전, 요 모터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최적화 기술, 디자인 이런 거에서는 세계에서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LG를 따라오는 가전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싸움에다가 가전이 접목된 디스플레이, 이런 최적화 기술, 요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는요.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LG, SK가 또 배터리는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회사들이 배터리랑 모터 같은 거는 다 사서 쓴다고 치면은 엔진 스피드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건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어디 모터가 좋다, 어디 배터리가 좋다, 이 차는 이런 게 별로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 싸움이고, 가전, 디스플레이의 이 최적화, 디자인, 이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거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LG도 성장할 것이고요. 또 자동차가요, 제목이 좀 헷갈리게 이렇게 써놓은 건데, 기사를 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응웬티 홍행이라는 이 언론사의 현지 기자 같은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요타를 큰 격차로 누르고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1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남아 시장은 그러니까 일본의 화수분이었다. 그냥 꿀을 빨았고 거의 독점으로 일본 차를 많이 팔았었는데,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이 도장 깨기를 해 나갈 것이다 이랬죠. 역시 이제 동남아에서 현대 기아차가 훨씬 더 옵션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최신형 모델을 투입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동남아에 파는 도요타의 혼다, 닛산들 보면요, 허접해요. 깡통차예요, 깡통차. 그러니까 거의 독점 상태다 보니까 꿀을 빨려고 구형 부품 쓰고 디자인도 거지 같은 이 구형 모델들 써가지고 이 돈을 그냥 긁었었어요, 일본이. 거의 독점 상태로. 근데 이제 현대차가 최신 모델로 옵션 많이 넣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동남아 사람들도.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뺏어왔고 도장 깨기 이제 깨버렸어요. 이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제 현대차가 일본 차의 텃밭을 하나씩 뺏어올 겁니다. 그래서 뭐 현기차 한국에서 하는 거는 좀 밉더라도 응원은 해주자고요. 내 새끼니까요. 자, 다음 뉴스를 볼까요? 국가 신용 등급이 또 유지를 했네요, 우리나라만.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있죠. S&P, 피치, 무디스. 그 중에 하나인 피치에서 전 세계 국가 107개 국가가 신용등급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파란 색깔이 한국이 있는 투자등급 AA예요. 이제 프랑스, 영국이랑 같은 등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이. 이 국가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북핵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국과 동급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중국, 칠레 요 레벨이에요. 우리가 2단계가 더 높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기축통화 국가인 일본을 2단계나 넘는데 왜 준기축통화가 안 되냐. 분단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이란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일본은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나라라는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잘 심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신용등급에서도 앞서고 있고, 통일만 되면 우리도 이제 기축통화 되는 거죠. 캐나다도 준기축통화인데요. 안정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좀 있고 이러면. 1년여간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107개의 나라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너무 대단하다. 일본이나 조중동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약하다고 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위기가 닥치니까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구나. 박평이라는 분께서 SNS에 올린 건데, 2020년 한국 수출이 4년 연속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흑자 규모가 2019년 대비 17.3% 증가. 대한민국의 수출은 열대 수출국 중에서 4번째로 양호했어요. 홍콩, 중국, 네덜란드, 한국 순으로 세계에서 4번째인데, 홍콩과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을 하는데요. 거기서 뭐 직접 만들고 물건을 직접 수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개무역으로 재수출을 하기 때문에 진짜 수출국이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 거예요.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고 워낙 경제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긴 힘든데, 중국 이외에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반도체도 역대 2번째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전 세계 언론에서 그리고 경제 전문지에서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맞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니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마비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때문에 이제 폭망할 것이다.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했는데 수출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연간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진단키트, 친환경차,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등 신수출 품목이 발굴이 된 거예요. 또 수출 단가도 높아지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박 수주 중국한테 좀 뒤졌었는데 7년 만에 전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 45%로 1등을 해버렸어요. 이 경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또 조선업도 이제 망조가 들었다고 조중동에서는 많이 욕을 했었죠.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데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계속 대박 연말 수주 랠리를 이어가서 연말에 완전히 중국을 역전시켜버렸죠. 선박 수주 점유율도 세계 1위를 되찾아왔습니다. 또 세계의 PCR 코로나 진단키트의 70%가 한국산이에요. 또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K방역 잘하고 있어요. 또 역대 최고의 농식품 수출 75억 7천만 달러 8조 원입니다. 8조 원. 또 외환 보유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IMF 같은 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본 통화 스와프 같은 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걔네들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 광을 쳐요. 잘난 척을 하고 막 대단한 척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러는데 일본이랑 통화 스와프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게다가 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건설이 351억 불 40조 원 정도죠.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건설 이 코로나 위기 중에 5년간 최대 실적을 또 달성한 거예요. 아유 뭐 못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깔 게 없어요. 뭘 까야 돼요 도대체. 또 방산업계 구축함이라든지 비행기 동체라든지 여러가지 방산 제품들도 많이 수출이 됐어요. 또 경제 영토도 확장을 많이 시키고 있죠.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시아를 개척을 하고 신북방 정책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에는 미국에 굉장히 의존했었어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중국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중동, 중남미, 뭐 러시아,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으로 여러 나라의 수출을 해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LG 이노텍에서 페라이트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게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한 100년 가까이. 대단한 기술이라고 일본이 자랑했었던 부품이죠. 페라이트라는 부품을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더 얇게 더 효율 좋게. 그러니까 100년 동안 꿀 빨던 일본 부품을 1년 4개월 만에 국산화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걸 개발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고 그렇게 돈 못 벌 것 같다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대형 완제품 위주로 생산을 하면서 경제를 키워왔었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완제품 위주로 경제를 운영해 왔었는데 그래서 아베 총리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재작년에 무역 보복 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경각심을 가지게 해줬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마음 먹으니까 금방 국산화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든지 이제 맘만 먹고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면요 일본이 만들었던 대부분의 소재 부품 장비는 다 국산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